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성폭력연구소가 아니라 상담소의 부설연구소인 울림의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유현미라고 합니다. 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91년에 개소를 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을 하고 사회에 왜곡된 성폭력 통념을 바꾸고자 활동해온 NGO 단체이고요. 부설연구소 울림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에 권인숙 교수님을 소장으로 해서 새로 개소한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문제에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자리에 오게 되어서 영광이고 기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발표와 토론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토론을 간다고 했을 때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많은 그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활동가분들이 자신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에서 선정적인 보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인식보다는 일반 시민과 기자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찾아와서 왜 피해자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사건이 공론화되거나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방식으로 피해자라든지 피해자에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희 상담소 활동가들을 좀 곤란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자분들도 저희를 많이 찾아오시는데 기자분들도 신증 보도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 사건이 일어난 전체적인 맥락을 보기보다는 피해자와의 연계, 그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정보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아까 박수진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성폭력, 성범죄 기자가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담고 1순위로 배치된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보도 규정이나 윤리 강령, 윤리 실천 요강과는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저희가 현장에서도 느끼고 있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제기가 오늘 굉장히 소중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제가 제기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질문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코멘트일 수 있겠는데 먼저 여기서 잘 제시해 주신 것처럼 2차 피해의 의미와 언론이 왜 어떻게 성폭력을 보도할 것인가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사회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2차 피해를 피해자 개인과 피해자 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금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명예나 사생활 보호를 넘어서 이 피해 보도의 영향이 피해자와 가족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면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의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 사회적 의무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저희 연구소 소장님이신 권일숙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저희 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연구에 따르면 서울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 초등학생 보호자 학부모들을 856명을 설문한 것에 따르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언제부터 가지게 되었는가 라고 물었을 때 남학생 보호자와 여학생 보호자 모두 성폭력 관련된 뉴스, 영화를 접한 후 라고 대답한 것이 66.8%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생각이나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TV나 신문 뉴스에서 얻는다는 것이 87%였고 인터넷이나 포털 뉴스 같은 곳에서 얻는다는 것이 40%로 나와서 미디어가 성폭력에 관련된 정보 전달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것이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폭력 보도는 단지 그 피해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를 둔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고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머니가 자녀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있어서 지나치게 어머니 개인에게 그 탓을 돌리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자녀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행동들을 제약을 해야 되고 자녀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연구에서 나왔던 예를 중에는 그런 이제 성폭력 보도로 인해서 어머니들이 너무 초등학생을 둔 어머니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 증가해서 자녀가 5분 거리 앞에 있는 학교에 가는 것도 자신이 항상 관리하지 않고 데려다 주지 않으면 패닉 상태에 빠진다라는 인터뷰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은데 마치 그 어린아이가 팬티를 입는 것이, 팬티가 노출되는 것이 그 가해자의 성욕을 자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운 여름에도 계속 속바지를 껴입게 한다는 듯이 이런 방식으로 별 효과적이지 않고 어머니 부담을 많이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연구가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성폭력 범죄라든지 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는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성폭력과 관련된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킬 수 있는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 발제자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탓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 기사 보도 내용에 대해서 위협하지 않다는 판결이 난 것,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문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언론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 피해자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과열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과장된 부모 역할, 특히 어머니 비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런 의미에서 저희는 언론이 지켜야 될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에 더 가깝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고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